예. 그 다음은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는 한 줄로 문자열, 스트링이 될 수도 있죠. 텍스트 필드 컴포넌트인데, 텍스트 필드란 한 줄짜리 텍스트로 입력창에 구현된 컴포넌트를 이야기한다. 입력 도중에 엔터키가 입력되면 액션 이벤트가 발생된다. 즉, 입력이 종료한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입력 가능한 문자의 개수와 입력창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지정할 수도 있고, 그냥 무한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JField, 텍스트 필드에 대한 생성자는 그냥 빈 텍스트 필드를 만드는 경우, 컬러, 입력하는 열의 개수. 입력창이 열의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네. 열은 줄입니다, 줄. 컬럼 수만, 그리고, 아니, 로우지, 로우로. 열의 개수라는 것좀 있네. 입력창의 열의 개수? 입력창의 열의 개수? 좀 그런데? 입력창의 열의 개수가 아니라, 이거 좀 확인해 봅시다. 이게 아니라, 텍스트 필드에 입력했던 그 문자의 개수가 맞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여기다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이게 초기 값으로, 텍스트 필드가 열리면 거기 기본으로 깔리는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와 컬럼을 둘 다 지정할 수 있는 입력창의 열의 개수는 컬럼의 개수이고 텍스트 문자열로 초기화된 텍스트 필드를 얘기한다. 이게 컬럼이면 창이 여러 개 열린다는 소리인가? 그러면 창이 여러 개 열리면은 그걸 각각 선택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네. 요 열 개수라는 게 이거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생성자 있으니까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진짜로. 왜 열 개수지? 입력했던 문자 열의 개수가 아니고 책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궁금하네. 넘어가서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건 뭐죠? 텍스트 필드가 뭔지 어떻게 표현이 된다. 두 번째, 텍스트 필드에 지정한 이 컬럼이라는 게 열의 개수는 열의 개수면 열이죠. 한 줄에 여러 칸을 얘기하는데 그 칸의 개수인데 그거 확인해 봅시다. 여기 나왔습니다. 간단한 텍스트 필드 만들기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고요. 뭐 아까 궁금했던 사항들 뭐지? 여기 이거 지정됐고요. 콘텐츠 페인,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라벨로 되고, 텍스트 필드 여기 있네. 텍스트 필드 20 하면, 그치? 아까 그 열의 개수가 아니에요. 설명이 잘못됐네. 문자 열의 개수입니다. 글자 수입니다. 글자 수.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J필드를 만들었는데 20이라고 지정했죠. 이 숫자는 요 크기입니다. 요 크기. 20글자 또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컴퓨터 공학이라는 초기값을 집어넣고 20개만큼. 요 크기는 20으로 하고 내용은 초기값으로 컴퓨터 공학과 집어넣고요. 20으로 하고 서울시라고 넣어줘. 요거 얘기한 겁니다. 그치, 말이 안 되지. 열의 개수라니. 열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 별거 없습니다. 배치하고 요 라벨은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 필드는 얘예요.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 주소도 요거죠. 그리고 여기 텍스트 필드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직접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실행서 이렇게 나오는 건 초기값이라고 하죠. 초기값은 이렇게 지정해 주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 있네요. 그렇죠? 컬럼이 아니라 컬럼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컬럼 수가 아니라 저자하고 나랑도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필드의 크기, J필드의 가로폭,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J필드의 가로폭, 또 글자 수를 의미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맞는 것 같아요. 직접 짜가지고 타이핑 한번 쳐봐요. 20글자까지 들어가는지 아니 20글자 이상 들어가는지. 내 생각으로는 막히는 게 정상인데 아니면은 화면에 보이는 게 20 사이즈고 내용은 다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될 것 같아요. 나름 입력 되게 만들 것 같아요. 실행시켜서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텍스트 필드의 주요 메소드, 문자열 편집 불가능한, 입력을 못하게 할 때는 여기 set editable false로 하면 수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입력창에다 문자열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set text,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다른 값을 여기다 표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표시되는 거기에 폰트 지정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어디 사이즈까지 폰트 정도 가능하다. J필드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는 폰트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별건 아니네요. 별거 아니죠. 컬럼. 오케이. 실수 찾았어. 통과. 예, 요거는 텍스트 필드가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이건 영역이죠. 아까 텍스트 필드는 한 줄로 처리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로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창을 얘기합니다. 여러 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스크롤 페인을 넣게 되면은 컴포넌트 삽입하면서 스크롤 바도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크게 열렸을 때 내용을 타이핑 쪽에 이렇게 쳐서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줄이 넘어가면 여기 스크롤 바가 이렇게 나와서 화면을 위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는 컴포넌트, 즉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뭐 자기소개 뭐 이런 거 할 때 쓰겠네. 여기 보면 그렇지. 이건 로우 있죠? 몇 줄까지, 몇 글자까지죠. 그죠? 문자의 크기죠. 문자의 크기. 예, 그래서 몇 줄까지, 한 줄에 몇 글자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스트링을 지정하면 처음에 키보드 초기값으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거 없네요. 텍스트 에어리어 선언하고 초기값 지정할 수 있고 크기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컬럼만 할 수도 있고 로우 컬럼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로우만 할 수도 있나?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컬럼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로우는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지우고 해보거나 해서 해보면 되죠. 0 넣으면 돼요. 로우가 0이면 안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네. 로우가 없으면 아마 무한정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뭐 설명하고 있죠?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을 입력하는 텍스트 입력 창을 이야기한다. 꼭 기억해 줍시다. 예, 스크롤 가능한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영역 만들기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거고 초기값 헬로우 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용 집어넣고 쭉 타이핑 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맞아. 아까 그 숫자 얘기했었죠. 옆으로 계속 들어가요. 저기 7에 7줄에 20글자까지. 이거는 이 창의 크기입니다. 이 창의 크기. 입력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를 쭉 입력하다 여기 20글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호리존탈 스크롤 바가 제시가 되고요. 내용을 타이핑하다가 쭉 하다 7줄 이상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버티컬 스크롤 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면 J 스크롤 페인 하고 선언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냥 한데 막 집어넣으면 이쪽이 어떻게 되지? 스크롤 바가 없는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스크롤 바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내용을 이 옆으로 더 집어넣고 밑으로 더 추가해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좀 이따 예를 보고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스크롤바가 표시 안 돼도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이거는 편리 도구잖아요. 이게 없어도 내용은 일리 들어가도 되고요.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끌어내리고 오리려면 그때 이동키 써야죠. 커서 기준으로. 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네, 봅시다. 예,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 생성. 그래서 요거는 화면 구성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여기 텍스트 필드하고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두 가지를 다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엔터를 딱 치면 이 내용이 밑으로 추가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여기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이벤트가 발생돼서 여기다 추가 이렇게 해버리겠다. 밑으로 추가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필드 약자 TF, 텍스트 에어리어 TA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화면에 배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배치된 겁니다. 화면에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리스너 선언했네요. 리스너, 액션 리스너로서 만든 지정인데 얘 리스너는 여기 익명으로 해서 집어넣어 버렸네. 내장시켜 버렸는데 어디냐? 예. 예.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소스, get 소스를 가져다가 추가하고 append t에 텍스트 에어리어를 추가하는데 문자열 뒤에다가 t 백슬래시 n 이거 줄바꿈입니다.
new line이라는 소리거든요. new line, 새로운 줄로 내려가라라는 소리인데 이거 처리하도록 했네요. 특별한 게 없네. 이거는 텍스트 필드에 대한 액션이거든요. 즉 여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 내용을 갖다가 추가해 주라는 건데 이벤트 리스너 찾고 있어요. 뭐 모르겠다. 갑자기 안 보이네. 됐지? 여기 있고 저리 있고 한번 표시하라는 소리 됐어요. 요거. 입력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데이터 갖다 T에 저장하고 거기를 이건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입력된 T 여기 있죠? T를 갖다가 append죠. 뒤에다 추가해요. TA 여기다 추가라는 겁니다. 즉 여기다 값을 집어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 내용을 여기 밑에다 추가하고 \n 집어넣어서 새로운 줄을 내려놓고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서 기존에 있던 얘는 지워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예, 요 한 단계 따라가면서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또 스크롤 페인 여기 설정했네요. 스크롤 페인 T. 그래서 나중에 사이즈가 커지면 스크롤바 나타납니다. 소스 가져왔고. 요거구나. 리스너를 자꾸 딴 데서 찾았어요. 액션 리스너. 여기서 텍스트 필드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벤트는 언제? 특별히 내가 엔터라고 지정은 하진 않았지만 엔터를 친 순간에 이 아이템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받아서 여기 추가해 버린다는 거. 요 부분은 이해 좀 잘하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질 않고 명확히 코드로 선언되진 않았네요.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리스트 컴포넌트입니다. 리스트는 목록이죠. 목록. 리스트 컴포넌트는 여러 개의 아이템을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뭔가를 입력하기가 귀찮잖아. 그리고 입력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굳이 내가 입력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미리 제시를 하고 보기를 주고 보기 중에서 고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입력이 명확해지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제시된 것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개 아이템을 리스트에 보여준 다음에 선택을 한다는 거. 요거 저 키워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제 콤보 리스트와 기본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콤보 박스하고 스크롤 페인이나 제 리스트에 삽입하면 리스트를 삽입하면 스크롤 기능도 가능합니다. 같은 소리고. 여기 보면 빈 리스트 만드는 경우, 데이터를 공급하는 경우, 배열로 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이 목록에 표시되는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쭉 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벡터로부터 아이템을 공급받는 방법, 또는 배열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배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배열, 이거는 벡터. 쭉 이거 목록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이건 배열이죠. 여기 배열 표시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예를 보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에다, 스트링 배열에다 이런 걸 쭉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제 리스트, 이거는 배열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불러다 이렇게 객체 만든 다음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벡터일 경우는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배열에 변형된 형태거든요. 배열하고 유사합니다. 벡터 갖다 쓰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생성하고 거기다가 계속 추가를 했죠. 애플, 바나나, 키위 추가한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리스트화 시켰죠. 여기는 이렇게 배열에 담고 프로시라는 배열을 갖다가 리스트화 시켰습니다. 왜? 리스트에서 쓰려고. JList에 쓰려고 거기다 추가해 주는 거죠. 빈 JList 컴포넌트 생성하고 set list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 파일을 이렇게, 그림이죠, 그림. 그림 4개지. 1번부터 4번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 갔냐, 이게 이미지로 됐죠. 이미지를 여기서 리스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 바로 set list 데이터를 설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이 그림, 이미지 쓰면 이렇게 그림도 하나의 객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푸릇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스크롤바를 지정하게 되면 요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크롤바가 표시된다는 거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림도 다운표 속에 있는 다운표 문자가 아니라 이게 이미지 아이콘입니다. 아까 우리 문자로 할 때는 그냥 애드 시키고 다운표 속에 썼고요. 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별도 처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는 그림도 들어갈 수 있고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얘를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단순 문자, 이미지, 또 스크롤바가 달린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놨네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배열에 담아 놨고요. 여기는 데이터죠, 기본 데이터. 얘는 그림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 놨고요. 오케이. 그리고서 제목 쭉 했고 컨테이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 리스트 하나 지정했네요. 푸릇이라는 거, 푸릇이면은 배열에 담긴 데이터죠. 이걸 갖고서 리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했고요. C가 누구지? 컨텐트 페인. 컨테이너죠. 여기 집어넣은 거죠. 컨테이너가 적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목록. 얘는 여기 이미지 아이콘 썼죠? 맞죠? 이미지 아이콘을 목록으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set list 데이터를 추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추가시켰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죠. 얘는 얘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스크롤 리스트는 특별한 건 없는데 다시 new로 객체를 생성했죠. 똑같이 푸릇 갖다 썼습니다. 얘랑 동일한 건데 얘는 스크롤을 집어 넣으려고 한 거죠. 그건 아니 이름만 이렇게 지금은 이름만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j 스크롤 페인 해가지고 스크롤 리스트에 대해서 추가할 때 요거 스크롤 바까지 얘까지 붙여준 거죠. 그 밖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얘는 얘가 되는 거죠. 얘. 그 다음에 바로 뭐 사이즈 정하고 화면에 표시한 거죠. 그러면 별건 아닌데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죠.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이거죠. 그렇지만 그림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둘을 합쳤으면 어떨까? 기말할 때 이거 합쳐쓰기 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 그쵸. 교수 입장에서 그런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다 귀찮은 일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나도 교양이 조금 있으니까 기말 과제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리스트의 아이템 변경,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죠. 목록을 구성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했거나 아니, 작업하는 과정 중에 삭제, 추가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리스트 썼고요. 리스트에 벡터, 여기 이벤트에 대한 객체 지정했죠. 이거에서 리스트가 생성되고 나면 벡터나 배열 수정해도 리스트 수정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생성될 때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거지. 즉, 배열이나 벡터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를 뉴로에서 리스트를 생성했잖아. 그 시점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 나중에 배열의 데이터나 벡터의 데이터를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즉, 리스트가 벡터 값을 바꿔서는 그걸 바꿔서는 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배열이나 벡터의 값을 바꿔서는 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리스트를 직접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벡터로 이렇게 수정했고 추가했죠. 그리고 요게 이제 하나 만들어 준 건데 이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서 여기 벡터에다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다시 set 리스트 이걸 한번 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리스트 데이터를 다시 재설정한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벡터나 배열의 데이터를 변경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데이터를 설정해 주면 바뀐 걸로 보인다. 난 놓고서 수정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 데이터 일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배열이나 벡터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목록 리스트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두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놓고서 리스트에 대해서 수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럼 배열의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보는 CI에 따라 틀립니다. 계속 배열의 데이터를 갖다 쓸 거면은 잘못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이나 벡터에 있는 값을 바꾼 다음에 다시 세팅을 해주는 방식을 쓰라는 겁니다. 리스트의 아이템을 변경할 때는 원본 데이터 수정 후
수정된 벡터나 배열을 새로 달아주어라. 어떻게? set list data란 명령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케이? 통과. 예, 리스트 아이템의 변경. 조금 아까 설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추가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럼 요게 지금 요게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필드죠. 텍스트 필드 요거요. 여기 이벤트 리스너 선언해 놨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까 원본 데이터, 벡터나 배열의 값을 추가하고 추가된 걸 다시 불러다가 리스트를 세팅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새로운 값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내용은 벡터나 배열에 먼저 집어넣어 주고요. 그걸 불러다가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라고요. 오케이?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먼저 V, 여기 V에다 추가했죠. V가 누구냐? V, 여기 있죠. 벡터잖아요. 벡터에다 추가한 다음에 set list 데이터를 해달라는 거죠. 벡터에 추가한 다음에 다시 벡터를 불러다가 세팅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리스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데이터 일관성. 늘 정확한 데이터, 원본은 하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리스트 아이템의 변경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콤보 박스는 앞에 있는 거하고 짬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목록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게 여기 딱 표시되고 이 목록은 감춰지는 거죠. 이런 걸 콤보 박스라고 합니다. 텍스트 필드하고 버튼 그리고 드롭다운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버튼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필드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드롭다운 리스트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드롭다운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생성자 법은 빈 콤보 만드는 거, 리스트 데이터 초기값을 줘서 만드는 거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초기값을 줄 때는 벡터 또는 배열로 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네요. 리스트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배열 아니면 벡터를 쓰는구나. 벡터는 배열의 또 변형이라서 같은 거예요. 내용상은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래 뭐였지? 옛날에 공부한 것 같은데. 배열은 어떤 데이터를 제거해버리면 그 자리가 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벡터는 제거해버리면 그 자리가 자동으로 당겨진다,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교양 있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웬만한 거 다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만 많아지고 좋지 않죠. 오케이. 그렇지만 기말보고서 쓸 때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말보고서 쓸 때까지 기억을 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특징 기억해 줍시다. 예를 들어 확인해 봅시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컴포넌트, 그러니까 GUI 수행에서 쓰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많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 특징들만 이해하면 쉬운 건데 처음이죠, 여러분. 나야만들 하던 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요. 한 번만 이렇게 쭉 흩어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다른 이런 교양 없는 짓을 할 때 이런 거 접하게 될 때 조금 쉬울 겁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뭐 알아서 잘 할 거고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쭉 동일합니다. 과일 이름, 사람 이름들 제시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 두 개로 구성을 했죠. 요 버튼 누르면 목록이 제시가 되고 선택하면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보자. 요 배열이 요까지만 수행이 되는 겁니다. 블록으로 물결대가로 묶어주지 않았거든요. 쭉 보면 콤보 박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콤보 박스 과일 이걸 가지고서 콤보 박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스트링 콤보라고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여기 네임 콤보가 있네. 네임 콤보는 스트링 콤보 박스 스트링인데 아직 지정을 하질 않았거든요. 봤더니 여기 보니까 네임을 갖다 얘를 갖다가 추가를 해줬네요. 여기 첫 번째 프로탁 놈이 바로 얘고요.
두 번째 이거 처리한 놈이 얘입니다. 얘를 만들어 준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해 줬죠. 그리고 나타낸 겁니다. 이건 배치만 하면 지가 알아서 도는 거예요. 그 밖에 이벤트 리스터 이런 거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뭐. 이게 콤보 박스의 장점이죠. 나중에 콤보 박스에서 셀렉트된 값만 받아가면 내가 이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된 게 여기에 표시가 됐고요. 이 표시된 이 내용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네, 여기서 처리한 거는 요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빈 콤보 박스를 만들고 애드 아이템, 여기 애드 아이템 어딨냐? 여기 있잖아요. 애드 아이템. 네. 애드 아이템 메소드로 호출해서 동적으로 실행되는 과정 중에 데이터를 추가했고, 처음이 아니라 프로 실행되면서 추가하고 그래서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에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더 편해, 이게. 처음부터 하면 됩니다. 오케이? 콤보 박스 만드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지금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로.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콤보 박스. 콤보 박스는 버튼,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드롭다운 리스트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버튼을 눌러서 제공된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특정 아이템을 선택하면 그게 텍스트 필드에 입력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 객체가 스스로 합니다. 네, 콤보 박스와 액션 이벤트. 콤보 박스의 아이템 선택 시 액션 이벤트가 발생된다. 아까 선택까지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액션 이벤트 선택한 다음에 얘기했죠. 다음에. 누가 이제 그 값을 불러다 쓸 거 아니야. 그때 쓰이는 걸 액션 이벤트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아이템 했잖아. 아이템 이벤트. 그겁니다. J콤보의 메소드를 활용해서 set selected index. 요거는 초기값. 이렇게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필드 나오고 여기 드롭다운 리스트 나오죠. 처음에 여기 선택된 인덱스 몇 번째 게 선택된지를 가져와라 그 소리입니다. 몇 번째가 선택된지 번호를 알겠다는 거예요. 인덱스란 말 들어갔죠. 인덱스 몇 번째, 방번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선택된 내용, 이제 레퍼런스를 리턴하는 겁니다. 선택이 된 다음에 처리되는 과정, 그때 사용된 메소드는 몇 번째가 선택됐느냐, 무엇이 선택됐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이것도 역시 예제를 통해서, 예제 소스를 통해서 확인해야죠. 앞에서도 언뜻 했던 거 있었습니다. 우리 위에 뭐 있었죠? 아까 애플, 피어, 그리고 체리였나, 키위였나. 그래서 과일 이름을 선택하면 화면에 과일 이름이 나오는 거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때 우리가 체크박스 썼나? 했던 것 같은데 이걸 갖다 여기다가 콤보 박스를 써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눌러서 확장시킨 다음에 선택해서 여기 선택이 되면 선택된 그림이 여기 표시되도록 한 겁니다. 예, 기본적인 거 표시됐습니다. 과일 이름, 그림 지정됐고요. 이거 콤보 박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콤보 박스 액션, 여기 이벤트 리스너 있겠죠, 여기 있죠? 콤보 박스에 액션 리스너 달아줬죠? 이제가 주고 보면은, 예, 뭔가 이벤트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선택하면 get source 어디가 있냐? 예, 여기 get selected index 몇 번째 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인덱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이미지 라벨 이거 얘죠. 얘가 어딨냐고요? 여기 지정해 놨잖아요. 여기 이미지로 예, 여기다가 몇 번째 건지 이미지라는 배열, 이미지 배열이 얘입니다. 여기 이미지에 예. 이거 중에 지정된 인덱스 번째에 있는 그림을 이미지 라벨이라는 객체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이벤트 리스, 이 리스너가 중요한 거네. 자바에서 특히 UI 프로그램에서는 UI는 원래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된 놈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즉 클릭을 한다든지 선택한다든지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마우스를 움직이는 이런 게 이벤트잖아요. 그게 누군지를 감지하는 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 데이터 설정하고 화면에 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리스너. 여러분이 지금 리스너죠? 나는 아나운서고요. 나는 계속 언급을 하고 여러분 듣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걸 잘 듣고 직접 작성해서 그 동작 또 구동되는 원리를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액션 이벤트를 이용한 콤보 박스 활용에 의해 설명했습니다.
예, 슬라이더는 아까도 언뜻 설명했죠. 이게 막대 그래프형인데 전체 값의 범위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한 값이 어느 위치쯤에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슬라이더라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값을 선택하는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했네요. 값의 상태,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호리즌탈로 쓸 수도 있고 버티컬로도 수평, 수직 두 가지 형태로 다 제시가 됩니다. 자주 안 쓰죠. 나는 거의 안 썼는데. 예, 그렇지만 쓰면 좋습니다. 여기 생성자 봤더니 여기에 보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이거 방향이라는 소리죠. 방향, 그리고 미니멈 맥스 이게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크기가 최소값은 얼마? 이거 얘기합니다. 최소값, 최대값 이거죠. 최소값, 최대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눈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밸류는 현재 초기값이 되겠죠. 요거는 방향,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초기값 이렇게 주는 거네.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네요. 수직인지 수평인지 값의 범위 지정, 그리고 현재 위치 지정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슬라이더 쭉 밀어서 처리되는 거. 슬라이드 홀딩, 슬라이딩 도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슬라이딩 도어 알잖아. 옆으로 밀어서 무는 이런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죠. 통과. 샘플 보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의 모양 제어, 슬라이드의 방향 제어, 최대값, 최소값 제어, 라벨 보이기, 틱틱틱틱틱, 눈금 얘기하는 거죠. 눈금. 예. 그리고 트랙 보이기, 이것도 뭐지? 모르겠다. 큰 눈금 간격, 작은 눈금. 꼼꼼하네. 하여간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어느 번 수직 수평, 그리고 범위, 그리고 이름, 그리고 눈금도 큰 눈금, 작은 눈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트랙 보이기, 이게 우리나라밖에 아니라 이 용어 사전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좀 그러네. 슬라이드 값을 제어할 땐 set value라는 이걸로 해서 여기 어디냐. 그저 현재 값 표시된 화살표 그거 위치를 제어할 수도 있다. 손잡이 핸들이라고 했네요. 손잡이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네, 요거는 뭔지 궁금하네요. 네, 보겠습니다. 실제 예를 가지고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슬라이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의 모양을 제어하는 겁니다. 모양. 근데 여기 동작 제어까지 집어넣네요. 이것도 실제로는 이 핸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제어하는 거니까 모양이라고 할 수는 있고요. 오케이. 예, 요거 만드는 예제입니다. 특별한 거 없는데 여기 제 슬라이더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호리존탈 수평이네.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현재 핸들, 현재 위치. 최소값, 최대값, 현재 위치 100.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라벨. 이런 틱. 여기 지정하네. 페인트 라벨을 표시할 거냐? 틱을 표시할 거냐? 트랙을 표시할 거냐? 틱 스페이싱, 그 다음에 틱 스페이싱 뭐야? 메이저 스페이싱, 최대, 큰 거, 작은 거는, 큰 버튼은 50단위로 작은 건 10단위로 표시해라. 꼼꼼하네. 아직도 나는 이 트랙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트랙이 뭘까?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고, 실제로 여기서 내가 이걸 움직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겁니다. 좀 더 해서 여기다 필드 하나 만들어서 그 변한 값도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쓸데없지 여러분은 교양 없이 여러분 괴롭히는 생각 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슬라이더. 오케이. 예, 슬라이더와 체인지. 이것도 이벤트 리스너가 있어야 되겠죠? 값이 변했을 때, 즉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것 같습니다. 체인지 이벤트는 슬라이더의 값이 바뀌면 발생이 됩니다. 사용자가 슬라이더의 손잡이를 움직임으로써 발생이 되고요. 이때 슬라이더의 set value를 호출해서 그 값을 바꾸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마우스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경우 set value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하는 경우 둘 다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스테이트 체인지 상태가 변했니? 그때 처리된다는 거죠. 당연히 있죠. 이제 대충 감 잡죠.
아, 이벤트만 나오는데 이름만 뭐 체인지다, 아이템이다 한 거지. 실제 슬라이드에서 할 게 뭐 있어? 움직이는 거지 뭐. 아니면 프로그램 그걸 바꿔버리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J 슬라이더와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색깔 다루기. 색깔? 아, RGB 하는 것 같아요. 여기 R,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모니터는 빛을 발사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RGB, 빛의 삼원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색의 정도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설정하게 되면 그 값이 여기 표시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 별거 아닙니다, 진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본적인 건 동일합니다. 화면 구성했고요. 여기는 이거 화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슬라이더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슬라이더 랭스에서 똑같은 거 좌표값만 바꿔가면서 세 개 배치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만 각각 색깔만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란색으로 레드, 그린, 블루, RGB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기값 설정했죠. 이 밸류는 여기 RGB에 담을 생각이네요. 슬라이드 첫 번째 거의 값을 아래, 두 번째 걸 G에, 세 번째 걸 B에 담아달라고 했고요. 그 밖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 그냥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 얘가 중요하죠. 얘가. 요까지. 얘가. 그 값이, 체인지 이벤트, 즉, 값이 변경되면, 그때 각 값의 값들을 RGB에 담아줘. 그리고 이 RGB로 새로운 색을 만들어서 여기에 set background죠. 요거. 이게 뭐지? 컬러 라벨. 컬러 라벨이 누구야? 여기 컬러. 슬라이드 이젠플. 요게 문자 나왔죠? 요거. 이거의 배경 색깔을 설정한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별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계속 바꿈으로써 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RGB 색의 혼합에 대해서는 참고로 얘기하면 모두 다 최고값으로 올리게 되면 이게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또 모두 다 0의 값으로 보내면 무슨 색으로 될까요? 빛의 삼원색은 모든 게 다 켜지면 흰색이 되는 거고요. 모든 게 다 꺼져버리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걸 참조해 두고, 즉 오른쪽으로 다 밀게 되면 배경이 흰색이 될 거고요. 왼쪽으로 달면 배경이 검은색으로 변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이 직접 돌려봐야 되죠. 오케이? 별건 아니네. 예, 지금까지 우리 뭐 공부했죠? 스윙 컴포넌트, 스윙에서 제공되는 컴포넌트들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있었죠? 라벨도 있었고, 버튼도 있었고,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필드, 그 다음 슬라이더, 뭐 있었지? 그 다음 콤보 박스, 이런 것들 했죠? 그런 거 잘 기억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 자료는 그냥 이런 걸 보고 끝나고 나중에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해도 되고요. 이 자료에서 제시된 샘플 코드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건 재료고 도구거든요. 이거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교양 없는 짓이죠.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갖다가 써보라는 겁니다. 각각의 명령어는 재료가 되는 거고 그걸 어떤 순서로 배치하냐가 레시피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걸 잘 배치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떤 작업,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스윙 컴포넌트에 대한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강의는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